안녕하세요. 건강해봇 닥터유 유병욱입니다. 최근에 면역력을 키워야 오래 산다.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 면역력 없이 어떻게 사나. 굉장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 면역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병원에 오면 정말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면역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열나면 체온 재고, 빈혈이 있는지 혈액 검사도 할 텐데, 그러면 면역력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사실은 면역력 측정하는 거는 이 기준에 따라도 다르고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근데 이 면역력을 갖다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산다? 충분히 잔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우리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게 있어요. 뭐죠? 잘 먹고 잘 쉬는 거. 그중에 오늘은 면역력 중에서 잘 먹는 거에 대해서 건강해봇 닥터유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면역력 하면 생각나는 게 비타민 C. 맞아요. 비타민 C가 이 면역력을 관리된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비타민 C가 참 재밌는 게 포유류부터 파충류 다 자기 몸에서 비타민 C를 합성합니다. 근데 인간은 비타민 C를 체내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게 뭐냐고요? 사실 사람이 더 진화한 거 아니었나? 예전에는 이 포도당의 어떤 효소를 살짝 변형하면 비타민 C가 만들어지는데 아마 인류가 이 농경 생활을 하면서 비타민 C를 먹으면서 체내에서 합성시키는 능력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타민 C는요, 항염증 반응, 항산화 반응, 항노화 효과에 면역력 증진, 철분을 장내에서 흡수하는 것도 도와주고요. 피부 콜라겐의 합성 증가에도 효과가 있고, 지방 대사, 그러니까 지방을 내보내주는 것도 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스테로이드 호르몬 합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 식약청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하루 100mg 정도인데요. 이거는 구루병을 예방하기 최소량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비타민 C가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된다 하면은 학자들 사이에서 약간 얘기했지만 하루에 1200mg에서 1800mg까지 복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타민 C 알약은 우선 하얀색으로 된 걸 드시는 게 좋아요. 왠지 아세요? 실제로 비타민 C가 산화하면 누런색으로 변하거든요. 산화되면 효과가 없겠죠. 따라서 이 비타민 C를 가리기 위해서 노란색 소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얀색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비타민 C 이런 음료 같은 데 보면 색깔이 이렇게 더 있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하얀색 비타민 C를 복용을 제가 권장드립니다. 근데 비타민 C는 그러면 많이 먹으면 안 되나요? 사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더 많이 먹었다고 해도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간혹 고용량 비타민 C를 복용하면은 신장의 결석, 돌멩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죠.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적고요. 신결성의 위험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게 공복에 드시거나 잘못 드시면 속 쓰린 경우도 있고 설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음식 드시면서 적절히 같이 드시거나 용량을 나눠 드시면 이런 부작용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타민 D가 면역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죠. 실제로 면역 세포에는 비타민 D와 직접 반응하는 비타민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면역 연구를 보니까요, 비타민 D는 면역을 높여줘서 박테리아라 바이러스의 사멸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돼 있어요. 아마 우리가 면역력 검사라고 할 때 나오는 게 NK 세포, T 림프 세포, 이게 많으면 좋다라는데 많은 것보다도 이게 똑똑하게 건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NK 세포와 T 림프 세포 등 백혈구의 기능을 증강시켜주면 외부에 들어온 침입자, 감염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병률을 줄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감염을 감소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비타민 D가 실제로 천식이나 알레르기 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고, 이걸 잘 먹게 되면 심혈관 질환도 낮추고 염증성 장질환을 낮춰서 대장암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내 생활하거나 화장 또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비타민 체내 합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비타민 D를 약으로 먹거나 주사를 하거나 또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 고등어, 연어, 참치와 같은 기름진 생선과 표고버섯 등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면역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죠? 장내 유익균, 장내 유해균. 요즘에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유산균 중에서 장내 유익균을 올릴 수 있는 유산균제를 드시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몸의 장 면역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말고 다른 식품은 없을까요? 있죠. 마늘, 생강, 양파. 저는 마늘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 일부 연구를 보면은 마늘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한다는 것도 있어요. 마늘에 있는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작용 물질에서 감염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사실 여기 비타민 B랑 C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마늘, 생강, 양파로 끝나냐? 그러면 아쉽죠. 실제로 제철에 신선한 채소를 골고루 섞어 드신다고 하면 그 안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필수 미네랄들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근데 생야채 드시기 싫다고요? 비타민 파괴 안 되게 살짝 데쳐 드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면역력 증가하기 위해서 뭐 특수한 걸 사서 먹어야 된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잘 운동하고 햇볕 쐬고 그리고 우리 체중을 유지하는 거 거기에 더불어서 비타민 C, 비타민 D 그리고 이런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들 잘 골고루 챙겨 드신다고 하면은 비싼 돈 들여서 면역 검사를 하거나 면역력 올리는 주사 맞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 건강한 것 닥터입니다.